국짐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즉 윤두창, 김건희가 동기 여진을 암시했습니다. 김건희 최측근 서정우 변호사는 오늘 장름한 여의도에 출연해 김건희 휴대폰 압색당하면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가 연락했던 게 안부 전화만 했겠냐?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는 게 가능했을까요? 라며 한동훈을 압박했습니다. 즉 한동훈 관련한 뭔가 폭로를 하겠다는 것인데 김건희가 머리가 나쁩니다. 지가 국정 개입한 것을 까겠다. 사실 거의 무기징역이 나올 테니 2판 4판 공사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라면 이 내란 특별법으로 국힘 파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또 12월 3일 날 그 불법 계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내란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12월 3일이 이미 내란으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확정 판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현금이 없다 그러면 관련 자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국고 보조금이 나가기 선거 대선이 있었는데. 예, 대선 보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4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유, 그거 국민의힘이 낼 수 있는 형편 여력이 되나? 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공매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 뭐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빨리 불법 계엄 거기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을 방해하고 계엄 해제도 사실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보이죠. 이루어진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야, 이 특별법에는 없는데 아직. 그렇죠. 그 부분은 이 특별법에 넣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법이 있습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을 이끌고 그 방향으로 나가실 생각이 있어요? 위헌정당. 그래서 저는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최종 목적인 협치에 대한 지향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개가천선하고 완전히 변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힘을 보태는 야당의 역할을 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그 기대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된다. 그다음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특별법에서는 정당 해산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위헌 정당인 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면 기존의 절차대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그 재판은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이끌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라거나 아니면 일단은 윤석열이 했던 그 불법 계엄은 위헌적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파면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접적으로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힘당은 이러한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데 실질적으로 방해했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많이 보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적극적으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행위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든가.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정 속에서 법원에 난동을 부추겼던 현장에 있었던 의원들도 있었고. 옹호한다든가. 네. 그리고 옹호한다든가. 그다음에 대통령 파면, 계엄 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힘당이 조직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국힘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한다. 그리고 국힘당의 지도부를 새로 인선하는 데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와 정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별재판부에 의해서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에 대한 재판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의 사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내란을 완전하게 종식시키고 그다음에 행정부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해서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입법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미리 얘기하는 것은 협치를 그래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민주당 특히 정부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 국고 보조금 차단하고 위헌정당 해산하고 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건데.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뭐 해처 모여도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사실은 해처 모여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개가천선을 해야죠. 지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협치는 우리 정치권이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향이다. 그렇지만 협치도
사실은 정의의 결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초강성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대신 이거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마지막 귀결판은 뭐냐면 5년 뒤에 정권 재창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냐? 지금이다. 당대표 잔여 임기 1년. 요때 당정대 원팀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원내대표했던 그 13개월 열흘 동안 올렸던 개혁 입법들, 민생 법안들, 각종 특검법들, 그리고 탄핵안들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은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기 전에 세 개를 동시에 사실 발의하기로 했고요. 그거를 관철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법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거기서 김건희, 윤석열 누구도 자유롭지 않거든요. 새 특검이 경쟁적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박정훈 대령도 사실 공소가 취하되는 결과도 그 특검법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검법 3개는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관철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그 특검법을 정권을 바꾸고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통령 하에서 이것을 관철했던 것이고. 네, 공감합니다. 박찬대 원내 원래 알고 있었지만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될 아주 좋은 후보들이라 당원들의 고심도 클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정상적인 시절이 아니죠. 지금은 내란을 수습하는 중입니다. 협치나 타협의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꼭 저 국짐 애들과 타협하지 말고 제대로 이 법을 밀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윤석열 구속기념 언알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의 말로는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거대한 구조물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강희구, 김성훈, 윤석열의 수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그의 곁을 지키며 절대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실에서 침묵 대신 진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을 향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단지 변심이 아닙니다. 대세가 기울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그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결국 내란 숙의 윤석열은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으며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바둑은 가장 위험합니다. 아직 이기지 않았습니다. 처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오늘만 기뻐하고 다음은 김건희 구속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준석입니다. 오늘의 언알바 브리핑